김정남 암살 사건 며칠간 정밀 조사를 해오던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요. 부검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신경작용제인 VX 중독이란 겁니다. 이거는 10mm만 흡수돼도 20분 안에 사망하는 그야말로 초강력 독성 물질인데 이게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인은 밝혀졌지만 여전히 배우에 대해서는 북한이라고 공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당국이 밝혀야 하는 건데 희한한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코미디 프로그램 찍는 줄 알았고 베이비 오일인 줄 알고 묻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심리학자 얘기 좀 들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후를 정확하게 밝히려면 이 체포한 용의자들의 진술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여성들은 계속해서 나는 베이비 오일인 줄 알고 묻혔다. 몰래 카메라 찍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구두 진술보다는 사실은 행동이 어떨 때는 더 진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술보다 행동이 진실을 말한다? 사실은 범행 당시가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흐엉이라는 베트남 여자가 사건 직후에 보인 행동, 손을 씻으러 순식간에 화장실로 뛰어갔고 그렇죠. 화장실로 가면서 손을 위로 들고 몸에 어떻게든 닿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뛰어갔거든요. 굉장히 눈에 띄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위험하다고 인지한 식으로 행동해놓고 말은 지금 베이비 오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랐을 가능성? 진짜 이게 이 중대한 범죄인지 몰랐을 가능성을 미뤄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2명의 여성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 같은 경우에는 범행 하루 전날 말레이시아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근데 나 방송 탄다라고 말을 하면서 축하도 받고 이랬다 그래요. 네. 또 흐엉이랑 베트남 여성의 경우도 맨손으로 이 독극물을 만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강한 유독한 암살을 위한 독극물인 줄 알았다면 정말 맨손으로 그렇게 만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범행인지는 알았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범행인지 몰랐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인도네시아 여자와 또 베트남 여자가 알고 있었던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사람 사이에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리정철이라는 사람과 엮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역시 체포된 용의자 리정철. 네, 먼저 말레이시아로 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도박 사이트 그리고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유포시켜서 금전을 취하는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2명의 여자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하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보면 암살을 하려는 것은 제대로 모른 채 시키는 대로 동영상을 찍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나 위험하니까 바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너는 하여튼 조심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진술대로 따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 독성이 있는 물질일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범죄란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가담하게 된 건 한류를 동경한 아이돌 지망생이었다는 점, 결국 이 점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리정철이라는 북한인을 남한 사람과 혼동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북한, 남한 이런 것에 대한 지식 없이. 글쎄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영화를 찍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현혹시키는 말에 실제로 믿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두 여인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류에 대한 동경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가담하게 된 측면은 틀림없이 있어 보이는데 이미 여러 가지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소위 음란한 동영상이라는
방송이라는 건 불법이죠. 그리고 이 IT 방송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이제 암살 극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이 귀에 꽂히네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사이에서 아마 뭐 음란물도 찍고 뭐 인터넷 방송도 찍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뭐 유명세도 치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의 현혹이 됐겠죠. 이번 것도 역시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선상에서 뭔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 범죄인지 어렴풋이 알면서 했을 가능성 이런 거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가 이제 배후에 대한 조사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건 전모 밝혀지려면 어떤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보세요? 결국은 지금 아직은 북한으로 떠나지 못한 그 대사관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의지를 가지고 아직은 말레이시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뭐 어떻게든 북한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데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먼저 만나봤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밝힌 공식 사인. VX라는 물질에 의한 사망. 도대체 VX라는 물질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수분 내에 그냥 얼굴에 묻힌 것만으로 사망할 수 있었는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독극물 관련 수사만 30년 넘게 하신 분이세요. 여성 최초의 국가수 소장을 지낸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정희선 원장입니다. 정 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VX 이게 도대체 어떤 독극물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화학적인 이름을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독이라고 그러고 지금 화학 무기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독가스 가운데는 아주 가장 유독한 걸로 뭐 수분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까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인류가 만든 화학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크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어요. 인류가 만든 화학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큰 걸로 돼 있죠. 우리가 CCTV도 봤지만 그냥 살짝 얼굴에 바르기만 했거든요. 무슨 장시간 노출이 된 게 아닌데도 그렇죠. 10분에서 20분 내에 사망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큰 물질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작용을 하길래 어디에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그렇게 수분 내에 그냥 바르기만 해도 숨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과다하게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콧물, 눈물, 침 막 많아지고요. 호흡곤란. 그다음에 시력 저하, 뭐 메스껍고 그다음에 근육 경련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또 단백질이 응고되고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숨지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네네. 독극물 전문가로서 VX가 이번에 사용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 어떠셨어요? 일반인이 느끼는 것과 느낌이 다르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사용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어떤 독침의 성분 같은 걸로 쓰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좀 의외의 그 물질이 사용이 됐고. 의외라고 생각하신 건 뭘까요? 이게 그냥 독성이 워낙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 많은 데서 쓰긴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공중이용시설인 사람 그 많은 공항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썼을까? 네네. 이 부분이 놀라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명적인 물질인데 그걸 맨손에 묻혀서 김정남 얼굴에 바른 그 베트남 여성은 뭐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쪽이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손에 묻혀서 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발림 당한 사람은 사망을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약물들이 워낙 독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든가 저장을 안전하기 위해서 이원화 독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 해가 없게 두 물질을 만들었다가 바로 작용을 할 때 두 개를 섞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른 물질을. 두 가지 다른 물질을 갖고 있다가 두 가지 다른 물질을 같이
같이 이렇게 섞었을 때 그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성은 A라는 물질을 손에 묻히고 다른 여성은 B라는 걸 묻혀서 네. 그래서 A, B가 합쳐졌을 때 VX가 되는 거죠. VX의 독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개 가지가 하나 바르고 두 개 발랐을 때 두 개가 같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는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이론이면은 이게 설명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묻힌 다음에 바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었다. 네, 그러니까 손 씻는 거로도 사실은 조금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그 손을 씻으면 빨리 좀 없어질 수는 있죠. 그래요. 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당연히 아니고 이제 화학 물질인데 처음엔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1952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농약 쪽 같은 걸 이제 개발하던 중에 살충제로 또 이제 특허를 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인체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죠. 이 정도 되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이거는 상업적으로는 뭐 판매 이런 게 다 중대가 된 거죠. 사용도 안 되게 되었고요. 상업적인 판매 중단뿐만 아니라 지금은 유엔에서도 사용 못하게 만들지 못하게 제재해 놓은 거죠. 그렇죠. 유엔에서도 금지된 이게 화학 무기가 되죠. 이게 그래서 뭐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이 돼 있고 또 어쨌든 이게 뭐 어느 정도 양 이상에는 생산 비축도 할 수 없도록 그 유엔에서 화학 무기 금지 협약이 돼 있는 거죠.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금지 협약을 이제 북한이 한 게 맞다면 어긴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겠죠. 사실 이게 서로 신사협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겨졌다 그런다면은 유엔에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으네요. 대량 살상 무기로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만들 능력이 있다,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 약물이요. 네. 그냥 쉽게 만들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런 화학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합성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지 문제는 뭐냐면 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만들면 만드는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설비 같은 게 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이 만들어서 얌살에까지 사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어느 나라도 이거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정희선 원장이었습니다.